안녕하세요. 불량영어 리턴즈 윤쌤입니다. 저희 오늘은 과거 시제를 같이 보실 건데요. 과거 시제 개념 자체는 현재 시제에 비해서 훨씬 쉬워서 아마 오늘 강의는 좀 수월하게 들으실 것 같고요. 대신 과거 시제는 제대로 쓰시려면 동사의 과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외우기 너무 부담 가지고 잘 외우려고 하면 영어가 하기 싫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조금씩 저와 예문을 하시면서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한 번에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공부나 언어는 결국 익숙해지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강의 자주 들어보시고 예문들도 자주 접해보세요. 우선 이번 강의 구성을 살펴볼게요. 시작하기 전 체크 포인트를 제일 먼저 보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번 강의에 나오는 예문들을 한국어로 써놓은 걸 보실 건데 이때 과거 시제는 어떤 상황에 쓰는 것인지 한국어로는 과거 시제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같이 보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동사 구분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번에는 규칙, 불규칙 동사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 강의에 나오는 예문들을 영어로 보시면서 과거 시제의 동사 부분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함께 체크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긍정문을 부정문, 의문문으로 바꾸어 볼 건데 오늘 강의에서는 복습 개념으로 보실 거라서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보세요. 시작하기 전 체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동사의 3단 변화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3단 변화라는 거는 동사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형태로 변한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한번 슬쩍 각각이 무슨 형태인지 말씀드렸던 적이 있기는 한데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지 혹은 알고 계시는지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동사를 구분할 때 규칙, 불규칙 동사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알고 계신지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강의에 나오는 예문들 리스트입니다. 예문들을 먼저 보기 전에 과거 시제는 언제 쓰는지 우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앞으로 이렇게 시간선상이라는 그래프를 자주 그릴 거거든요. 이 시간선상에서 요 점을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과거는요, 지금 이 순간 이전의 모든 일어난 사건들을 과거 시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 전에 일어난 일도 과거 시제를 쓰시고요. 1만 년 전에 일어난 일도 과거 시제를 쓰실 수 있는 거죠. 한국어로는요, 과거 시제가 이렇게 쌍시옷하고 어로 표현이 돼요. 아써, 어써, 했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문들 보시면 전부 다 그렇게 표현된 것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1에서 6번까지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장 7번에서 11번까지도 읽어보시면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맞는지 그리고 한국어로도 과거 시제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장문에 자신이 좀 있으신 분들은 미리 장문해 보시고 제가 나중에 드리는 영어 문장과 함께 비교해 보시면서 동사 부분을 제대로 쓰셨는지 그리고 제가 드리는 표현 중에 새로운 표현이 있다면 가져갈 것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자, 그러면 과거 시제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동사 구분을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벌써 세 번째 동사 구분이네요. 오늘은 규칙, 불규칙 동사 구분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 구분을 하기 전에 우선 3단 변화라는 걸 아셔야 하거든요. 3단 변화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동사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형태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do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do, did, done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아이를 우리가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제를 잘 쓰려면 여러분 이 3단 변화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내가 이 가운데 있는 애를 잘 뽑아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제를 할 때 3단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던을요, 과거 분사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사라는 말이 나오니까 또 머리가 아프죠? 요거는 우리가 필요할 때가 되면 그때 한번 더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얘가 원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본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원형, 기본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사가 빠르게 변하기 전에 아무 변화도 더해지지 않은 가장 원래의 상태, 가장 기본의 상태를 이 원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실 수 있는데요. 선생님,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현재 시제를 쓸 때 얘를 뽑아서 쓰니까 얘를 그냥 현재형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현재형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좋은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제가 만약에 주어를 I로 써요. 그러면 동사를 쓸 때 do 어쩌고 저쩌고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주어가 만약에 she예요. 우리 현재 시제 3강에서 주어가 3인칭이고 그리고 단수 한 명이고 그리고 현재 시제를 쓰고 싶다면 일반 동사에 s를 붙여라 라는 그런 법칙을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do로 해결이 안 되고 does라는 애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do가 현재형이 아닌가요? 라고 하면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does도 현재형이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do는 뭐다? 현재형이 아니고 원형, 기본형이다 라는 걸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규칙, 불규칙 동사는 무엇이냐? 규칙은 바로 이 3단 변화의 과거 분사형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들을 말해요. 어떻게 변해요? ed가 붙죠. ed 이렇게 붙어요. 예를 들어서 walk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럼 얘의 과거형은 walked, 과거 분사형도 walked죠. 이렇게 ed가 붙는 애들을 규칙 동사, 규칙 변화라고 하고요. 이 외의 모든 변화는 불규칙 동사, 불규칙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네, 불규칙 동사를 잘 외워두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과거 시제를 쓰고 싶다거나 혹은 과거 분사형이 필요한 시제를 쓸 때 정확하게 잘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이는 불규칙 동사 20개를 정리해 왔고요. 오늘은 과거 시제를 하니까 제가 과거형 자리에 빨간색 처리를 하였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지막 형태도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새로운 동사를 보시면 기본형만 외우지 마시고 그 동사의 3단 변화를 찾아보시고 3개를 몽땅 세트로 외우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이건 여담인데, 영어를 제1 언어나 혹은 모국어로 쓰는 아이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원어민 아이라고 해도 이런 불규칙 변화를 한 번에 다 아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뭘 아느냐면, 과거로 쓸 때 규칙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그 규칙을 캐치를 해요. 들어보니까 엄마가 play라는 말을 할 때 과거로 쓸 때는 이거를 played라고 하더라. 아까처럼 work라는 말을 할 때 과거로 쓸 때는 worked라고 하더라 라는 거를 캐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이 아이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이 규칙을 지금 보고 계신 불규칙 동사에도 막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find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의 과거형은 found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아직 이걸 모르니까 finded 이렇게 해요. 이런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요, 일단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이가 말하려고 하는 시제는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얘가 found를 말하고 싶은데 얘가 아직 잘 모르는구나. 근데 과거 시제를 쓰고 싶기는 하구나. 그래서 finded라고 했구나 라는 걸 듣는 사람이 캐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요, 일단 이 아이는요, 틀리게
틀리게 썼어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시제가 과거 시제라는 걸 전달하는 데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불규칙 동사들을 한 번에 다 외우시고 제대로 쓰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면요. 일단은 그냥 알고 있는 기본형에 ed를 붙여서라도 내가 쓰려고 하는 시제가 과거형이다 라는 걸 전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를 말하는데 너무 완벽하려고 하시면 말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영어라도 자주 쓰시면서 차츰 교정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강의에 나오는 예문을 영어로 쓴 걸 같이 볼게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지금 동사 파트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제는 간단해요. 3단 변화에서 가운데 있는 아이를 잘 빼서 썼는지 보기만 하면 됩니다. 보기 편하시게 제가 3단 변화를 옆에다 다 써두었고요. 제가 일단 문장을 한번 읽어 드릴 건데요. 그때 우리 동사 부분이 과거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단 변화가 규칙인지 불규칙인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출근 첫날에 늦었어. I was late for work on the first day 라고 해서 비동사의 과거형을 쓴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be late for 이라고 하면 어디에 늦다 라는 표현으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이요. can의 과거형을 우리가 could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었다. We could stay up all night when we were in college. 우리가 대학에 있었을 때 여기도 과거형 쓴 거 보실 수 있어요. 걔가 졸음 운전을 했어. She fell asleep. 잠에 빠져들었다. behind the wheel 이죠? 이 behind the wheel 이라는 애가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 wheel이요, 운전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운전대 뒤에 라고 했기 때문에 차 안이라는 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fell은 3단 변화가 fall, fell, fallen 이로 됩니다. 4번 오늘 아침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I handed in까지 같이 외워두시고요. My resignation this morning. 그래서 hand는요 규칙 변화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나는 시험을 잘 봤어요. 잘 했어요 라고 썼습니다. I did well on my exam. 그래서 do의 과거형을 썼다. 6번도 do의 과거형이죠. 제이는 깨어있으려고 모든 수를 다 썼어. Jane did everything. 모든 걸 다 했다라는 뜻이에요. In her power. 그녀의 힘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To stay awake. 깨어있으려고. 그래서 여기도 did 썼고요. 그녀가 내 나이를 알아맞혔어. She guessed right. guessed 추측했어. right 알맞게 추측했어요. About my age. 그래서 guess는 3단 변화가 규칙 변화죠. 다음이요. 제니가 학교에 결석했니? Was Jenny absent from school yesterday? 그래서 여기 비동사 was 쓰신 거 보실 수 있는데요. 표현 하나 가져가세요. be absent from 이라고 하면 어디에 결석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이요. 그가 우리를 비행기 대기자 명단에 올려놨어. He put us on a waiting list for the flight 라고 해서 put이라는 동사를 쓴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put은 3단 변화가 put 이렇게 됩니다. 이거 보시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선생님 이거 규칙 변화 아닌가요? 굉장히 규칙적으로 변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어에서 규칙 변화라고 할 때는 ed가 붙는 것만 규칙 변화라고 하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불규칙으로 봅니다. 유럽 여행 즐거웠어. Did you enjoy? 라고 해서 요 did랑 enjoy랑 두 개 합쳐서 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형 보시면 enjoy, enjoyed, enjoyed라고 해서 규칙 변화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요 부분 약간 지금 나 잘 모르겠다 하시면 다음 부분까지 기다려 주세요. 다음에 요거 바로 지금 연달아서 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몇몇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어. 친구를 만들었어 라고 썼어요. I made friends with some people there. 그래서 make는 이렇게 불규칙 변화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걔들은 저녁을 더치페이했어. They split the bill for their dinner. 여기 보시면 split the bill 이라는 말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계산서를 나눴다, 더치페이 했다 라는 게 되고요. split 역시 어떻게 돼요? 3단 변화가 put처럼 똑같이 변하죠. split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정문, 의문문을 만드는 연습을 할 건데요. 이 연습을 하기 전에 현재 시제 때 했던 거를 복습을 한번 할 거예요. 이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여러분 그냥 써서라도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어야 나중에 말할 때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강의가 현재 시제 2강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참고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랑 다시 같이 복습하실 거예요. 네,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로 나누어서 저희가 부정문, 의문문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동사 같은 경우는 부정문을 만들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비동사 뒤에 not을 써뒀죠. 예를 들면 I am a student, I am not a student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부정문 만들 때 to, has 하시고 are not better than one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은 어떻게 됐어요? 의문문은 우리가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이렇게 바꾸면 해결이 됐다. 그래서 are, two, has better than one 이렇게 하면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동사는요 똑같죠. 비동사, 조동사,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방법이 똑같아요. 부정문 똑같이 여기다 not을 써줍니다. can 다음에요. I can speak English, I cannot speak English잖아요. 그래서 I cannot give you discount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의문문 어떻게 됩니까?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얘도 바꿔주면 해결이 되죠.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되니까요. 얘도 you로 물어볼게요. Can you give me discoun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 조동사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제 일반 동사를 같이 볼 건데요. 일반 동사가 약간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간을 조금 들여서 이 부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I watch Netflix before I go to bed. 자러 가기 전에 넷플릭스를 봐요 라는 습관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부정문을 만들고 싶은데 이 watch라는 일반 동사는 여기 그냥 not을 붙여서 해결이 안 되더라. 그죠? I watch not 이상하죠?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do라는 동사의 도움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I do 쓰시고요. 그 다음에 not을 쓰죠. not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 원래 있던 watch라는 일반 동사가 있잖아요. 여기 뒤에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I do not 혹은 I don't watch Netflix before I go to bed 라는 문장이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의문문일 때도 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watch I 하는 거 이상하죠. 그래서 똑같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이 do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do라는 애를 제일 먼저 써줘요. 요 자리를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do I, do you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일반 동사 watch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겠죠. Do you watch Netflix before you go to bed?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현재 시제를 쓸 때 우리가 일반 동사에다가 s를 붙인다라는 규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동사를 특별히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 자 같이 해보실 건데요. 얘도 똑같이 일반 동사기 때문에 일단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do 동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watch라는 애가 이 문장에서는 동사가 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요 제일 앞에 있는 애가. 근데 이게 부정문이 되면서 동사 파트가 이렇게 막 길어지기 시작하죠. 지금 보시면 do not watch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길어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막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 부분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우리가 시간의 개념과 그러니까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의 개념을 어디에 넣어줄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제일 앞에 나오는 애한테 뭘 한다고요? 시간의 개념을 넣어주고 그러니까 단수냐 복수냐의 개념도 넣어주자라는 그런 약속을 이제 영어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My mom이라고 하면 되는데 do를 쓰잖아요. do의 도움을 받기로 했으니까. 근데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현재 시제를 쓰기로 했고 그 다음에 수라는 건 뭐예요? 단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어가 my mom이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동사에 s를 붙여주자고 했는데 어디 붙이자고요? 제일 앞에 나오는 애한테. 지금 제일 앞에 나오는 애가 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s를 붙여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 거랑 똑같이 not을 그 다음에 붙여주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일반 동사를 써야 되잖아요. 원래 있던 일반 동사를. 그러면 원래 있던 일반 동사가 attends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요. 어디다가 요 시간과 수의 개념을 넣어주기로 했어요? 여기 앞에다가 넣어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날리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My mom does not attend church every Sunday 라는 문장이 나오고요. 의문문은 쉽죠. 여기 부정문이 나오면 의문문은 이렇게 자리를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쉬우니까요. does 하시고 your mom 하시고 일반 동사 원래 있던 거 써주시면 돼요. attend church every da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다음 이제 과거 시제가 나오는데요. 과거 시제라고 해도 모든 규칙이나 개념은 앞에서 현재 시제 했던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watch라는 애를 쓰고 싶은데 일반 동사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do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 그런데 이 do에 뭐의 개념을 넣어주자고요? 시간과 수의 개념을 넣어주자고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서는요, 여러분,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가 변하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없었고 그냥 무조건 3단 변화에서 얘만 뽑아오기로 했었기 때문에 수의 개념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시간만 신경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과거 시제죠. 그래서 do를 쓰지 않고 과거가 들어간 do인 did를 써주는 거예요. 여기 아까 했었죠. do, did, done이었기 때문에. 그럼 did를 써요. 그리고 나서 not을 써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애는 얘가 여기 오는데 요 시간에 과거의 개념이 여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원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I did not watch Netflix yesterday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의문형은 다시요. 쉽죠? 요렇게 자리만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Did you 하시고 watch Netflix yesterda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예문 중에 의문문이 하나 있었죠. 여기 보세요. Did you enjoy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합쳐져서 뭐가 된 거예요? enjoyed라는 과거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돌아가서요. 똑같이 과거 시제인데 우리가 일반 동사가 do일 경우 약간 좀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이 문장 있죠? 앞에 나왔던 문장 중에 하나예요. I did well on my exam. 시험을 잘 봤어요 라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did가 무슨 동사? 일반 동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do의 도움을 받자. 그런데 do에 시간의 개념을 넣어주자. 그래서 과거라는 개념을 넣어준 게 뭐예요? 똑같이 이 did인 거죠. 그래서 did를 쓰시고요. not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얘가 과거가 여기로 빠져 있기 때문에 얘는 기본형 do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I did not do well on my exam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의문문도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자리 바꾸면 해결이 되는 거였어요. Did you 요거 오죠? Do well on your exam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제가 이 파트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오늘 복습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되실 때까지 여러 번 들어보시고 혼자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오늘 복습한 것을 바탕으로 과거 시제 제가 앞에서 드렸던 예문들이 거의 대부분 긍정문이었단 말이에요. 이 긍정문을 부정문, 의문문으로 바꾸어 보는 연습을 해보실 겁니다. 다음 강의 들으시기 전에 미리 여러분이 오늘 강의에 나왔던 문장들 전부를 부정문, 의문문으로 바꾸어 보는 예습을 해보시면 정말 효과 만점인 공부 방법이 될 거예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